박미TV 뉴스 팩트. 문재인 지지율이 또 떨어졌네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뭐 조그만 이야기가 흩어졌다 모이면 또 살짝 올라가는 이런 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리얼미터 특히나 이 조사기관들. 정권이 바뀌면 좀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용구 사건하고 문준영이의 1,400만 원 외에 3천만 원 또 파라다이스라는 데에서 받고 4,400 몇십만 원을 받은 거에 대한 반성은 없이 착각하지 마라. 내가 쓴 게 아니고 나를 도와준 시녀들한테 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둥이를 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악을 쓰고 그냥 대중이든 국회의원이든 들어라 내 말이 세자다 뭐 이러다가 보니까 미움을 사서 또 지지율이 살짝 떨어졌다. 또 문재인 씨는 이런 것을 보면서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이렇다. 그러나 내 콘크리트 지지는 그대로 갈 것이니까 걱정이 없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겠죠. 문재인 정권에 이제 1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이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승준 씨가 그냥 갔다가 들이받았죠. 예, 육군 출신 국회의원이 몰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정치요법으로 저법을 쓰다가 유승준 씨가 참지 못하고 들이받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불암 씨가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뭘 원하고 뭘 얘기하고 뭘 우리들한테 해주겠다는 건지 도대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홍세화 씨, 이 사람은 586 민주 완장차고 진보 행세 이런 내용으로 뭐하니? 뭐 이런 타이틀을 주제로 기사를 냈네요. 홍세화 씨는 전 진보신당 대표가 현 정권의 실세로 평가받는 586 세대를 작심하고 비판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전 대표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집권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 어떤 뜻인지 묻는 질문에 국민을 어디로 지도할지 그 방향이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보이고 철학도 모르겠다. 4년차가 됐는데 실천 사항이 텅 빈 상황이라고 답했다. 우리가 봐도 계속 꼬집는 내용이죠.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누가 써준 대본을 읽고 얘기를 하거나 저처럼 그냥 생각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약속한 것도 전혀 지키지를 않은 현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가는 또 실수를 해서 또 두들겨 맞을까봐 두들겨 맞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만 불편해도 벌써 인상이 말 맞추지 않았나? 뭐 한 거지? 내 어영들 이런 표정을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홍세화 씨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자기 길을 정처 없이 하염없이 꿋꿋이 가겠다. 북한 돕는 거. 그 다음에 백신 못 맞고 있는 거는 미국이 백신을 당연히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맞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동남아에서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브라질, 우리나라보다도 만만치는 그만큼 굉장히 썩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백신을 맞고 있는데 대통령의 작자가 나와서 한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맞는 것은 맞다. 다른 나라가 먼저 맞는 것은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오직 자기의 go 아는 내용만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기보다는 그냥 let's go 한 길로 one way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그냥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이 들이받고 있네요. 진보 성향 지식인 강준만 씨, 정부대 교수. 이 정권에 가장 많은 투표를 한 90% 이상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정부대 교수. 그러니까 오늘 24일 출간되는 싸가지 없는 정치에서 더불어민주당 집권 이후
싸가지 없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가 아니고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내로남불형 유체 이탈 화법. 강 교수는 왜 문재인은 늘 고구마처럼 침묵을 할까? 왜 문재인은 의전으로만 소통하는가? 자기가 할 이야기를 비서실장이라든가 대변인을 통해서만 이야기하고 광화문에 나와서 소통하면서 대통령을 하겠다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광화문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베풀지 못하고 목사는 감옥에 쳐놓고 늙은 사람들은 저리 꺼져라. 니네들이 코로나를 옮겼다. 덮어 씌우고는 해체시키는 그런 나쁜 대통령인가요? 처음에 약속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정말 안타까고 어이가 없습니다. 여권을 겨냥해선 편가르기, 광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치의 목적은 반대편 타도로 전략하고 만다. 잘못된 모든 것은 반대편 탓으로 돌리고 우리 편에 대한 내부 비판은 무조건 배신과 변절로 매도하는 광란의 수렁에선 나라의 장래가 암담하다. 내로남불형 유체이탈 화법 문 대통령 정부 때 교수 강준만 교수가 이렇게 엄청난 자기 편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실 뭐 진보 성향의 교수이면서 좌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쪽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 대통령을 향해서 한마디를 던지며 들이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 정권은 칼날이 자신을 향하자 3대 의혹이 있죠. 원전 수사, 울산 부정 부패 사건, 세 번째 사모펀드 아직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있는데 수사는 스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수사를 자기 쪽에 칼날을 들이대니까 윤석열 죽이기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탄을 하면서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에 대해 강 교수는 한마디 하며 또 들이받은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역시 이와 다를 게 없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은 정권에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라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말하자면 내가 비리를 저지른 내 부하와 내 간신들 그리고 나의 사랑스러운 투표권 30%는 사고를 치고 나쁜 나라로 만들어도 가만히 놔둬라. 이런 얘기였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건 바로 반대편 다 잡아 쳐놓은 이미 다 깜빵 가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들도 입 다물고 이 야당 같지도 않은 것들 깜빵 갈까봐 휴휴휴 하는 뭐 몇 사람은 그래도 대단히 아직도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만 잡아 쳐놓고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손대지 말라니까 왜 손을 대? 당장 잘라버려 해서 윤석열이를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방법을 쓰다가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투페이스를 보며 느끼는 것이 있겠죠. 물론 공부를 좀 하고 이미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서민들 밥 먹기 살기 힘들고 또 중위층들 이런 사람들 살기 힘들고 그리고 항상 정말 자기의 가치도 없이 얘기하는 저는 나라에 정치에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돈 타먹을 때는 제일 먼저 타먹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야 할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은 대깨문 쪽에 힘을 실어주고 대깨문밖에 모르고 또 나라를 위한 보수와 우파의 30%는 그렇다 쳤을 때 중간에 이 레벨들은 나라가 어찌됐든 내 돈 타먹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 정치를 뭘 생각하냐. 관심이 없어요. 줏대, 주변머리도 없는 이런 것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알 만큼 알 때가 됐는데 아직도 나는 몰라. 나라가 어찌되든 상관없어. 정치에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 정신 차리기 바라고요. 문재인 정권에 언젠가 한번 종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